자, 또 이렇게 강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한테 아마 제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서 오지 않았을까. 저기 옥포에 있습니다, 지금. 옥포에 있고, 오늘 이제 1시간 정도를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감사와 에너지에 대해서 천천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이제 강 목사님이 한 4개월 전쯤인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막 이렇게 다른 생각 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떠올랐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줘도 되고 다양한 아무거나 주제를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고 이러면서 제가 하는 거를 전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다가 주제는 감사로 됐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또 한 번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전 이제 섞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1시간인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천천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목적은 사시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과연 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딱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2019년 3월 3일 날을 제가 넣었을까요? 아시는 분? 네, 이거는 사실 오늘 이제 제 이런 얘기들은 뭐라고요? 3월 3일 2019년 여기 아닌가요? 2019년 3월 3일. 안 보이시는구나. 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도 되고, 어쨌든 2019년 3월 3일이라고 제가 맨 오른쪽 밑에 써놨어요. 그죠? 야, 너 날짜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아시는 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교회 사이즈를 얘기한 건 아니고 날짜를 여쭤본 건데, 날짜를. 전날이 이제 제가 7년 전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이 주제로, 그러니까 큰 배와 작은 배, 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혹시 계셨던 분은 손을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계셨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은 손을 안 들으시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한 여기 4분에서 5분 정도는 그때 계셨던 거네요. 그죠? 저는 사실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거의 한 80-90% 분들이 겹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많이 이렇게 좀 바꾸려고 했는데 많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지금 손 드신 분들로 봤을 때 10%만 그때 있었고 90%는 안 계셨다. 자, 숫자도 제가 많이 말씀드릴 텐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때는 어쨌든 이 내용은 못 들으셨지만 주제는 뭐였냐면, 제 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안전하게 짓는 거를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제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설교라기보다는 대학교의 강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의 제목은 이거예요. 주보를 보시고 광고를 보신 것처럼 감사의 에너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밑에 줄에.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치유도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치유를 넘어서 온전함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저를 계속 유상수 박사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지만 제 영어 이름은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읽어보세요. 예, 이 샘류를 잘 못 읽는 분들은 삼류라고 읽습니다. 아주 황당합니다. 제가 그때 2019년에도 그렇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삼류. 왜냐? 하나님이 인류,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류.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왜 어떤 사람은 지혜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온전으로 나아간다. 치유를 생각하실 때 아마 많은 게 떠오르실 겁니다. 와,
1989년, 1991년, 2001년에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지. 그런 치유도 있을 수 있고, 와, 내가 굉장히 신장이나 이런 데가 아팠었는데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치유받은 분도 있고, 와, 내가 진짜 동생하고 엄청 싸워가지고 완전히 다 갈라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의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런 치유.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서 머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가서 완전한 상태,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갑니다. 하나 읽어보세요. 맨 위에.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시작. 소리와 전가스의 그다음 마지막은 예, 이 세 가지로 천천히 여러분들과 제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천천히. 자, 첫 번째로 이제 퀴즈를 드립니다. 이 퀴즈는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꺼내셔야 돼요. 갖고 계신 전화기를. 네, 전화기 꺼내셨으면, 자, 이제 이 QR 코드를 한번 해보시면, 그거 제 거예요. 저 주시면 돼요. 네, QR 코드. 자, 그러면 QR 코드를 한 다음에 밑에 뭐가 뜨죠? 예, 밑에 글자 같은 게 뜨면 잘 안 되는 분은 옆에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예, 사진으로 요거 QR을 하시면은 저절로 질문이 좀만 기다리시면 나와요. 약간만 기다리시면. 사진을 찍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진을 안 찍어도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뭐가. 그거 누르면은.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가르쳐 주세요. 그 젊은 저기 청년들이 많잖아요, 여기. 예, 일어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저기 혹시 옆에 예, 쭉 한번 해주세요. 천천히. 거의 다 되셨는지. 됐어요, 좀씩? 천천히 시간 많습니다. 확대를 안 하셔도 저절로 다 돼요. 웬만한 거. 밑에 뭐가 나오죠? 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세요. 질문에. 그 질문을 읽어보시고. 예, 잘하셨어요. 이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하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좋아요, 좋아. 지금 아직 5명밖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명수도 다 나옵니다, 저기. 좋아요. 계속 해보세요. 자, 안 되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좀 가르쳐 주시고. 네. 8명.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0명. 이제 막 늘어나네요, 진짜. 점점. 그러니까 아직도 좀 힘들다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옆에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하나만 눌러도 되고 사실 2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데? 네, 2개도 할 수 있어요. 2개도 가능합니다. 네, 2개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아. 이제 다 거의 다 되셨어요. 지금 이제 많이 하셨네요. 24명. 예. 답을 하면 저절로 올라가요. 여기 답한 다음에 밑에 저기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출을 누르셔야 돼요.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공부 좀. 네. 자, 혹시 아직도 잘 힘드시다는 분 손 들으셔도 괜찮아요. 예. 아니면 거의 다 하셨어요? 혹시 목사님 몇 분이에요, 지금 여기 다? 우리가 40명일 텐데. 여기 대충 한번 세보세요. 대충 40명 정말 되는데. 저 빼고, 우리 둘 빼고. 네. 오케이. 거의 다 되셨죠, 이제? 네. 현재 지금 추가 네. 오신 과정에서 저까지 40개 있어. 우리 둘 빼면은 한 42, 네. 40, 그리고 두 분 또 빼면 40이니까 거의 다 하셨네. 예, 거의. 폰 하나니까. 예.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체크한 다음에 밑에를 눌러야 돼요. 버튼을 눌러야지 제출이 되니까.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5명. 네, 39명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참석하신 게 맞습니다.
40명이었어요. 예. 아주 잘하셨어요. 와, 이거 굉장히,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것도 굉장한 일단 하나 가져가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있네? 근데 잘 보세요. 답변을 보시면 재밌어요. 미래 우리 자녀들에게 극심한 에너지 위기가 닥친다면 오늘 밤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단 하나는. 그랬더니 난 와이파이 스마트폰하고 충전하고 와이파이 같은 건 내가 내려올 수 있다. 한 44%. 근데 이것도 100%가 아니라는 얘기는 또 뭐냐면 힘들다는 거죠, 사실. 거의 자기 생명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이 육류, 따뜻한 거와 전국에서 날아온 배달 음식. 왜냐하면 이것도 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한여름 에어컨 풀 가동 이런 것도 거의 포기 못 하겠다. 왜냐? 10명 중에 한 명 정도만 포기하고 나머지 3분은 포기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 다음에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5명 중에 1명은 난 포기 절대 못해. 난 저 네 개를, 이 3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뭘까요? 이게 다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이런 거라고 했죠. 제가 미국에 살아서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 댁에 가려고 그러면은 석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얼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에어 컨디셔닝. 그 다음에 이걸 보시는 이 빔, 전기 에너지. 엄청난 게 다 에너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천히. 몇 개 말씀드렸어요. 뭐요? 풍력. 맞아요. 태양열. 예? 수력. 예? 핵, 원자력. 그 다음에 수력도 얘기하셨고, 풍력. 그죠? 그 다음에 태양도 얘기하셨고, 석유. 전기. 맞아요. 가스도 있고. 네, 풍력은 아까 누가 하셨고. 그런 에너지들이 많잖아요. 그 에너지를 너무 잘 얘기하셨는데 잘 보시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잘 보시면 운동 에너지라는 것도 존재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야구공이 막 날아와요. 그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멍이 확 생길 거 아닙니까? 왜냐? 그 에너지를 갖고 오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쭉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열도 있다. 그리고 태양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 복사, 빛이라는 에너지로. 중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지만 태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와서 사실은 저희가 존재하죠. 태양이 없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순식간에. 따라서 거의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에너지들의 근본적인 건 사실 태양 에너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화석 에너지 이런 것들도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더 재밌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돼 이제 재밌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네. 이런 운동 에너지, 아까 수력도 말씀하셨죠. 수력, 낙차를 이용하는 수력 에너지 쫙 있고, 전기도 있는데, 우리가 번개를 받아가지고 쓰진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뭔가를 터빈 같은 거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전해서 전기를 쓰죠. 대부분은. 아니면은 번개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에너지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는 결국엔 에너지 이제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과연 뭘까?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은 안 돼 있어요. 맞죠? 혹시 에너지라는 단어에 한글 단어 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힘. 힘. 와, 그건 잘하셨어요. 힘하고 에너지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아주 잘하셨네요. 그거. 또 다른 건요? 굉장하네. 그 힘.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활력. 근데 그 역자가 힘력자죠. 그죠? 맞잖아. 활력. 활이 살아있다. 력. 살아있는 힘. 그러니까 더 잘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 더 붙인 거예요. 한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힘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한글이죠. 순수. 근데 한문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역자가 힘력자니까.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왜 근데 에너지라는 말이 한국에는 한글이 없지? 성경에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 말고 과거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말씀해 드릴 텐데. 자, 보세요. 한번 일단 이거 먼저. 보시면 에너지라는 말이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어고. 그다음에 능원, 능량.
중국인들한테 제가 이제 제 중국 팀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야 에너지가 중국말로 뭐야? 그러면 저렇게 얘기합니다. 쌤, 제 이름이 쌤이니까 능원, 능량. 그럼 능원은 뭘까요? 말씀해 주세요 한번. 형제님께서 이걸 풀이하신다면, 네? 그렇지. 그러니까 능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할 수 있다. 그런 할 수 있다의 원천. 그게 에너지야. 그 다음에 능양은 또 뭘까요? 그 할 수 있는 양. 와, 이거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에너지라는 말을 풀어서 자기네들 말로 쓴 거야. 처음 들었죠? 저도요. 그 다음 거는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도 그 사람들도 자기들 한문으로 안 쓰고 에네룩이라는 가다카나라고 그러잖아요. 저걸로 자기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 우리나라는 왜요? 한글로 그냥 에너지 해버렸으니까. 자기네들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 일본도. 그 다음에 밑에는 뭘까요? 이거는 중고생들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맨날 듣다 보면 감마, 뭐 오메가, 엡실론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거를 왼쪽 걸로 잘 읽어보시면 오른 것처럼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오른 걸로 발음해 주세요. 이게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게? 혹시? 에네르 게이아. 이자는 내자로 발음되니까 늘. 그러면 에네르 게이아.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시작. 에네르 게이아. 예, 에네르 게이아. 요 말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영어로는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헬라어, 그리크. 즉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셔서 그리스를 가시면 그 사람들은 저거를 씁니다. 그릭이니까 그리스. 그걸 헬라어라고 우리는 말을 했고. 자, 에네르 게이아라는 걸 성경을 찾아보면 신약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그거를 한 번도 에너지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영어도 사실은 더 앞으로 가면 헬라어였죠. 신약 성경 8번이 나오는데 그걸 한글 옛날 성경에서는 역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해가 되세요? 와, 하나님이 에너지로 하시사.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냥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 엄청납니다. 근데 돌아와서 우리는 잘 이해도 안 되는 에너지란 단어를 그냥 열심히 쓰고 있죠. 근데 에너지는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뜻이? 간단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그죠? 역사로 번역되어 있고 capacity and capability to do work.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양, 따라서 능원, 능량. 와, 이거는 상당히 번역을 잘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천천히. 그럼 지금까지 혹시 질문?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대답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저는 진행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누군가는 해야 돼. 그죠? 자, 질문. 아니요.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any question? 질문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궁금하거나. 자, 그러면 본인의 그 권한을 줄게요. 아무나 지적해보세요.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누구? 오케이. 자, 그러면 할머니께서 자, 아니 지금 이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만나면서 분명히 기대하고 오신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거나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뭐 저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뵀을 때 네. 너무 우리나라 말로 우리 부산 말로 똘똘하게 자. 예.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그건 알고 싶어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질문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목사님이 과대평가해서 얘기해 주신 건데, 제 소개만 잠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 세계 이제 LNG 캐리어라고 들어보셨어요? LNG 선. 그게 이제 134척을 짓고 있어요. 그걸 제가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가의 조선소가 아니라 한국의 세 개의 3대 조선소와 현대, 삼성, 한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조선소까지 다. 왜냐하면 각 조선소마다 한 35척, 34척씩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 척당 얼마냐? 4,500억 원. 좀 이따 천천히 말씀드릴 거예요. 다 합치면 45조. 그럼 한국 총 1년 예산의 한 8% 정도 됩니다.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일하는 거를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엑손이라는 회사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회사에서 전 세계의 조선소 총괄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어쨌든 목사님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똑똑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한국인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앞에 부분 더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잘했어요, 아주. 질문 못하면 누구 지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에너지가 라이프다라고, 에너지가 결국 생명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에너지가 뭐라고요? 뭐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명이다. 근데 뭐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여기 계신 분들이 에너지가 없다면 오늘 당장 무덤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 내가 이 걸어가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숨을 쉬는 것도 일인데, 그 숨을 쉬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고, 그건 결국 죽음입니다. 즉, 에너지는 생명이다. 근데 저녁 때 보시면 이래요, 전 세계가. 저녁 때 전 세계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잘 이제 한국을 찾아보세요. 한국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에너지를 쓰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좀 다 조용히 있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서바이브,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의 나라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전역이 다 하나예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 제주도도 보여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보세요. 정말 이 거대한 땅에 칠흑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쪽 러시아나 이쪽도 중국도 그렇고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요. 세상은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 흘러갑니다. 왜냐? 많은 에너지들이 한 군데 막 몰려 있습니다. 그죠? 이런데 문명도 에너지에서 같이 쫙 세워졌고 문명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보시면 이 에너지는 결국 삶의 질, 그죠? 아니면은 의료, 심지어 교육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사물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야, 그러네. 모든 게 다 에너지랑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에너지는 결국 생명이고 에너지가 없다면 우린 다 죽는 거였구나. 자, 이제 제가 이게 다녔던 나라들을 한번 좀 적어봤어요. 빠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모임 때문에 사실 진짜로 날짜를 강 목사님하고 정했기 때문에 제가 중국으로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국으로 카타르에서 돌아오고 내일 새벽 5시 반에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 보스는 이미 중국에 가 있어야 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른 모든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 에너지를 여기다 써야 됩니다. 제 에너지를. 정말 여기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많습니다, 나라들이. 근데 왜 여길 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대한 회사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보람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계속 무번. 자, 이거는 어제 저녁 때 말씀드렸죠. 카타르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뭘까요? 거가대교. 네, 거가대교.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김해공항 막 도착하기 전에 제가 졸렸지만 사진을 갖고 딱 찍어봤더니 어제 저녁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정말 멋있죠. 근데 이것도 막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이거. 다 뭐라고요? 에너지. 다 에너지야.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아파트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그래서 한반도의 사진을 보신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좀 약간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과연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면서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기 답이 있거든요.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 보실까요? 자, 네. 자,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갈게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사람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거. 사람 숫자. 그 다음에 중간은 뭘까요? 삶의 질. 아,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걸어 다녀야 돼. 왜냐? 뭐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인도만 가셔도 거의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까 중국 보셨죠? 이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깜깜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걸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차가 없다는 얘기죠. 삶의 질.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한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는 아직도 그러니까 억 단위로 늘어간다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왜냐? 전쟁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의료 때문에 삶은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한국이 고령화 시대가 아니죠. 네. 초고령화 또는 고령 시대라 그럽니다. 고령화 시대가 아니고. 왜냐? 고령화는 변해간다는 뜻이고 이미 고령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옛날에는 한 70살까지 살다가 대부분 다 천국을 가셨지만 지금은 100세로 간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지금 이제 조는 사람이 좀씩 있거든요. 질문이 있다면 혹시 질문이 있다면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이제 한 40분 내로 끝낼 겁니다. 질문이 있다면 지금까지 점점 더 어려운 얘기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제 지금 스타일이 없는 거 뭔지 아시겠죠? 탑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일어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까지로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자, 질문. 또 질문이 있어야지 무브온. 예, 혹시 해주시죠. 자, 질문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그 네. 태양을 만든다 그런 인공 태양. 아, 인공 태양. 예. 예. 만들었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 훨씬 이상으로 여쭤보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이런 바로는 테크놀로지들은 대부분이 존재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죠? 금액이 너무 비싸거나 조건이 잘 안 맞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핵융합 같은 걸 만들겠다고 많은 에너지 합니다, 사실은. 그게 그리고 개발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금액대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나 이러면 우리 삶에서 멀죠. 그게 구현되기까지는. 왜냐? 에너지도 결국은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답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50년 후가 될지 70년 후가 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왜냐? 기후도 바뀌고 가뭄도 많아지고.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질문이시고요. 그건 이제 AI를 찾아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굉장한 질문이셨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는 그럼 과연 어떤 에너지를 쭉 써왔는가? 간단히 그냥 이건 볼게요. 이거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초반에 보시면 바이오매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무 떼는 거. 바이오매스. 그래서 장작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장작 떼는 거. 사실 근데 이 장작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뭐 하잖아요. 나라에 따라. 한국은 사실은 1890년 조선시대 정도까지도 장작으로 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아직도 저해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동물의 힘. 뭐 소 같은 거, 멍해. 자, 끌어. 아까 뭐라 그랬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되시죠? 네, 달구지. 소달구지. 그 다음에 풍차와 수차 아까도 잘 얘기했어요. 풍력과 수력을 이용했고 계속. 그 다음에 석탄.
그것도 1760년이나 됩니다. 한 300년 전쯤, 그죠? 300년 약간 안 되겠다. 한 250년 전쯤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석유가 1900년 바로 전에 시작돼요. 한 1800 이 정도.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엑손이라는 회사는 이제 한 150년 된 회사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창립자는 락펠러라고 한국에서 부르는데, 락펠러라는 분이 스트롱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이 회사를 만들고 지금 한 150년 정도를 결국 계속 전 세계 한 20등 안에 드는 회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하지만 저희의 기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인류의 죽음과 막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핸드폰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먹고 사는 거랑 연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없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에너지는 없으면 죽는다.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시대가 그 다음에 좀 왔고요. 원자력 아까 말씀하셨죠? 한 분이 원자력,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 청정에너지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인공태양이나 핵융합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에너지 원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은 과연 미국 대비 어떻냐?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1859년부터 한 1900 요 사이 한 40년 사이를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열심히 벌써 석유를 만들고 있었는데 한국은 계속 장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때 처음으로 미국산 등유가 들어와요. 그 전에는 결국은 다 뭐냐면 뭐 참기름은 비싸서 안 떼겠지만 대충 어떤 기름을 갖고 초롱불 하고, 그죠? 아니면 장작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미국은 이 석유라는 걸 알기 시작했고, 석유가 결국은 블랙 골드라고 부릅니다. 검은 황금. 왜냐? 좀 있으면 아실 거예요. 너무 비싸. 금액이.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질문 있어요? 아니면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 자주 눈에 뭐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질문하면 되니까 그냥. 아, 제 하시죠. AI 시대에 의해서 예. 성형 AI 시대는 예. 끝났고 예. 이제 에이전트 AI로 그렇죠. 넘어가는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네. 같고 예. 또 우리가 데이터 센터 에너지 그렇죠. 센터를 지으려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 네. 텐데 앞으로 석유 회사에 다니시면서 네. 석유 값이 그러면 계속 올라갈 아주 멋진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정리하면, 심지어는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거의 첨단을 이제 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AI도 아니고 에이전틱 AI로 갔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30초 내로 답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더 고급의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뭐라 그랬죠? 비싸요. 그러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 현재 싼 가격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석유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에너지는 천연가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석유가 사실 좀 이따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래요, 일부러. 그냥 제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천천히 에너지가 바뀌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 같은 회사들도 석유와 천연가스에만 늘 집중한 것은 아니다. 40-50년 사이엔 서서히 바꿔서 수소도 만들고 암모니아도 만들고 하면서 바뀌어요. 왜냐? 우리는 앞으로도 100년, 200년을 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답이 됐나요? 석유값이 오르냐라고 물어봤어요. 석유값이 오르냐 내리느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중동에서 전쟁이 한번 터지거나 이러면 순식간에 막 몇백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프리딕트를 못한다. 예상을 못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요. 오케이. 이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예. 주유소 여기 지나시면은 네. 고급 휘발유 적혀있고, 그렇죠. 고급 휘발유. 예, 정말 고급 휘발유하고 일반 휘발유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럼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급 휘발유가 자동차에 좋다고 해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좋겠죠, 차이도. 하지만 차이가 두 개가 나냐? 당연히 나죠. 네, 네.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주유소, 엑손 주유소냐,
아니면은 SK 무슨 주유소냐, 그 같은 등급의 주유소에 나오는 종류조차도 달라요. 왜냐면 그걸 이제 뭐라 그러죠? 정유소에서 끓여가지고 이제 다 분리를 하잖아요. 그 끓이는 기술, 정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하나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 그 안에 그래서 이제 분자라 그러죠. 분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심플한 답은 다릅니다. 그리고 차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답은 뭐라고요? 내가 돈이 없는데 뭐 좀 그 낮은다고 안 쓴다 그럼 그냥 원래대로 쓰는 거고. 아니 저는 이거 보면 저거 사기 진짜 다른가? 저거 사기 아닌가요? 사기일 수는 없다. 제 말씀은 사기였다면 옛날부터 그거 사라졌다. 이게 제 답입니다. 근데 좋은 질문이세요. 베레아 사람처럼 그죠? 긴가 아닌가? 맨날 집에 가서 야 저거 사기 아닌가? 아니 저는 차를 되게 갖고 중요해요. 다니질 않으니까. 중요합니다. 저 진짠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주. 자, 그럼 요거 이제 넘어갈게요. 한국과 미국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제가 영도에도 한번 갔더니 1905년인가 그때 일본에서 거기서 조선소를 만들었었어요. 기념비가 하나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념 장소가. 봤더니 그때도 락커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에서 윤활유를 거기다가 했던 거예요. 왜냐 배에서 엔진 같은 게 들어가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윤활유도 엑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따라서 100몇 년 전부터 심지어는 계속해서 우리는 접해 있다. 자, 그럼 이제 또 질문. 제가 이게 아까 그 답변을 드리려다가 안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에너지 1, 이 에너지의 타입은 아예 분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 1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뭘까요? 크게 석유 정답. 두 번째 석탄? 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좀 목사님의. 자, 정답.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자력? 원자력은 조금 등수가 떨어져요. 자, 보세요 이제. 네, 보시죠 같이. 왜냐하면 수력, 풍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중에 다 또 전기로 바꾸는데 어쨌든 그거 수력, 풍력 다 하나로 합치면은 보통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슨 에너지 한글로? 재생 에너지. 그지? 리뉴어블 에너지. 근데 한번 답을 보실게요. 이제 천천히. 자, 뭐예요?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방금 목사님 뭐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네? 원자력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4%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2024년 통계고,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몇 %가 돼요? 답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예. 그래서 이 전체를 잘 보셔야지 답을 금방 알 수가 있어. 자, 81.5가 이건데 왜 세 개를 제가 합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저게 전부 다 화석연료야. 화석연료. 다 같은 종류예요. 다 같은 종류야. 그럼 왜 석탄이 됐다가 석유가 됐다가 천연가스가 되느냐? 3분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설명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답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등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점점 떨어져요. 석탄. 한국도 벌써 그렇게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석탄을 떼면 CO2가 너무 많이 나와.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기후가 점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에너지로 죽을래? 더워서 죽을래? 우린 그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석탄을 최대한 제재하면서 천연가스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 금액이 괜찮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왜 안 되냐? 아직 금액적으로 경쟁이 안 돼. 그래서 저거는 천천히는 가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게 없으면 올라가기 힘든 종류들이에요. 자, 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말씀 잘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자, 큰 소리로 하셨기 때문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당당하게 얘기하신 거 보면 이거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재밌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예, 질문. 오케이. 요거는 눈 아픈 거 아니고? 네, 석유를 주변에서 쓰는 걸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석유 비율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자, 잘 질문하셨어요. 석유를 의외로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뗍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보세요. 자기 몸을 쫙 보면 다 석유 제품이야. 안경, 핀, 폴리에스터. 이거 뭐 고급 울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울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 울 아닌. 그러니까 울 입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뭐. 아니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플라스틱, 프리디머치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석유 제품이에요. 이해됐어요? 아, 석유가 아니라 석탄. 저 질문이 잘못됐구나. 이게 IQ가 높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이 잘못됐대요. 자, 질문은 뭐였냐면 석탄이 숫자가 높은데 진짜 많냐? 베레아 사람. 자, 이 석탄은요, 제가 몽고에도 이제 가봤었어요. 대학생들한테 커리어 디벨롭먼트 하느라고 경력 개발. 와, 그 울란바타르라는 한국의 서울이죠. 거기에도 조차도 겨울에는 아직도 석탄을 뗍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래. 겨울에 가면 이 매연 같은 거 한국에 있는 연탄 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몽고는 왜 그랬을까? 자기네들한테 저게 제일 경제성 있는 에너지. 천연가스를 쓰고 싶어도 파이프라인이 없고 하려고 그러니까 비싸고 그 다음에 옆에 봤더니 석탄은 좀 나오고 따라서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발전이 된다면 서서히 그걸 갈겠죠. 따라서 아직 개발도상국인 나라 중에는 바이오매스, 아까 말한 바이오매스 기억나시죠? 장작을 떼거나 석탄을 떼는 나라들이 많다. 진짜 못 사는 나라들은 석탄 수준도 아니고 아직도 나무를 뗀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될 겁니다. 중국도 장난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석탄은 계속 한국은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환경 규제 같은 거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 안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질문 답변 됐어요? 아니면 또 잘못 말씀? 네. 멋진 질문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과연 이 오일 이 중에서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일하고 천연가스, 석유하고 천연가스로 제가 두 번째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죠? 자, 그러면 석유에 대해서 좀 보시죠. 석유를 잘 보시면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매일 얼만큼을 만들어내냐면 21.1인데 저게 100만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1000만, 2100만 배럴. 그 배럴이라는 거 아세요? 90cm니까 여기서부터 땅까지 되는 그 드라무통. 그걸 배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2100만 배럴을 생산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긴 지는 한 몇 년 됐어요. 꽤 됐습니다, 벌써. 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이쪽은 뭐냐면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석유를 사용하는 나라들인데 그 1등도 미국이야. 근데 잘 보시면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석유는 전혀 생산이 안 되지만 일본과 한국은 상당히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거 안 쓰면 저희는 죽죠. 반드시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돼.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게 탑 뭐예요? 1, 2, 3, 4, 5, 6, 7 7등이에요. 엄청나게 석유를 씁니다. 근데 저걸 다 고스란히 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와가지고 울산 같은 데서 정제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외국에 팔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비즈니스를 하죠. 근데 많은 나라들은 그 정제할 수 있는 또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안 된 거죠. 그냥 자기네들 쓰는 것만 사올 정도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세계에서 10개 제일 큰 오일 컴퍼니들을 정리해보면 엑손이 두 번째. 이게 최근 2026년 마켓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 결과를 봤을 때 그러면 635니까 한국 돈으로는 800조 정도에서 800에서 90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800조 정도 되겠습니다. 1,400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국 1년이 한국에서 국가 전체 예산이 저 정도 됩니다. 700에서 800조 정도. 그러면 그게 회사 금액이고 물론 삼성이나 이런 데 굉장히 또 엄청납니다. 거기 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회사들은 오래된 건 아니고 40년, 30년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확 떨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기도 하고 물론 삼성이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테크놀로지는 우후죽순처럼 막 나왔다가 몇 %만 남고 다 사라지고 이러지만 에너지 기업들은 거의 계속 간다.
그리고 역사를 보시면은 이 쉐브론이라는 미국 회사도 그렇고 여기 쉘 뭐 많잖아요. 여러 개의 회사가 다 락커펠러에서 시작돼가지고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회사가 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탑을 유지하면서 가느냐?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왜냐? 계속 내려간다 그랬죠? 한국을 보시죠. 한국을 보시면 한 280만 배럴을 매일매일 수입합니다. 이게 수입을. 여기다 보시면은 자금률은 0%. 왜냐? 석유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전량을 수입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럼 280만 배럴이라고 했는데 저희 회사가 하루에 생산하는 건 딱 저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엑선이 생산하는 건 한 50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생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없으시면 이제 계속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옆에 보세요. 연간은 뭐 10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동 비중이 한 70%.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사실은 좀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 저게 잘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막히는 거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 5위, 뭐 7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건. 그 다음에 원유로 한 방울도 생산하지만 매일 저렇게 쓴다. 저렇게 나오고. 자, 그럼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그러네. 지금 한국도 이렇게 잘 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매일 엄청난 양의 석유나 이런 걸 수입해서 또 그걸 비즈니스도 하고 실제로 여기서 삶을 영위하는 데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제가 맨 처음에 예, 말씀하세요. 미국 오일하고 중동의 오일하고 중동 오일이 네. 질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우리가 미국 오일을 사면은 예. 이런 다 작업 같은 거 이런 다 네. 그걸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중동 오일을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네.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고요. 이제 그거는 자료를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 4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라 그래요. 크루드라 그러고 영어로는. 그 원유는 4개 정도로 나누시는데 점도라고 아시죠?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그걸 이제 끈적하지 않으면 라이트 오일이라 그러고 끈적하면 헤비 오일이라 그래요. 무거운 오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황이라고 아시죠? 황이 중요해요. 산업체에서도 쓰이고. 근데 저희가 마시면은 그냥 즉사해버립니다. 턱식하기 때문에. 근데 그 황이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로 영어로는 시큼시큼하다, sour. 아니면 별로 없으면은 sweet, 달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4개로 나누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원유의 생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이 4가지 중에 전혀 다른 오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나 점도가 높아서 다른 리파이너리에 가가지고 도저히 이걸 프로세스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 예를 들면 울산은 울산에 맞는 것만 정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당연히 미국에서 나오는 거를 선호하는 나라가 있고요. 수입할 때.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원유를 전혀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고, 중동에서 나오는 것도 한국은 지금 많이 갖고 오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한국에 가져와도 별 의미가 없다. 왜냐? 정유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고요. 자, 이제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에너지는 생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제 천천히 그러면 석유하고 천연가스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특히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일한 분야니까 이 시간을 8시 반에 칼같이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있습니까? 시간은? 좀 더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친교.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석유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질문이에요. 석유는. 석유. 한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돌석자 기름육자예요. 근데 왜 땅이라는 뭐 다른 말을 쓰지 왜 하필이면 아까도 이제 찬양에도 했지만 반석할 때 그 락. 그죠? 락이라는 이 돌. 딱딱한 돌을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한문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돌석자에다가 기름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올리엄 합쳐서는 페트롤리엄. 그래서 이 페트로가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서 기억나시죠? 베드로예요. 야, 너가 그 반석이 될 거야.
그때 그 피터라는 베드로라는 그 말이 한국말로 하면 일서가 그죠? 옛날에 많이 줬잖아요. 어른분들께서 야 일서가 석자 많이 썼으니까 그죠? 그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석유가 뭐 호수 같은 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막 파다 나면 7km, 8km, 막 10km씩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딱딱한 락, 아까 찬양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같은데 박혀 있어요. 깨알같이. 근데 그놈한테 압력을 엄청나게 이제 받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드릴링만 하면 저절로 막 이렇게 뽑아도 나옵니다. 왜냐? 압력을 못 견디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가 호수 같은 존재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트롤리움, 그래서 석유, 그래서 돌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네. 자,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돼요. 바다나 연못에 가시면 이런 거 보셨죠? 알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알지 뭐 이래서 한글로 뭐라 그러지 이걸? 녹조. 네, 녹조 같은 거요. 조류, 녹조류. 아니면 동물들이 죽어가지고 차곡차곡 땅바닥에 쌓여서 침몰되면 압력하고 이런 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거워지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또 올라가면. 그럼 60도에서 한 150도 정도 사이로 뜨거워지면 서서히 저놈들이 타면서 석탄이 되거나 석유가 되거나 천연가스가 되거나. 그래서 밥을 잘 지으면 석유로 끝나고 너무 많이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더 타는 바람에 가스로 되고 너무 많이 타면 뭐 석탄이 되고 온도에 따라 압력에 따라.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화석 연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자, 질문 또 여기까지. 세일가스랑 네. 그냥 일반 네. 석유랑 차이가 나냐? 네. 그렇죠. 이제 쉐일가스를 또 물어보셨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매스컴에서.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현미경으로 돌을 잘라서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놈들은 다 이게 딱딱한 돌의 분자고 이런 건 다 뭐냐면 빈 거예요. 왜냐하면 돌도 사실은 중간중간 벼 있으니까 그걸 공극이라고 그러죠. 공극. 그죠? 공극.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게 뭐였냐면은 쉐일하고 일반 이런 거랑 뭐가 차이 나냐 도대체. 이놈들이 이제 화살표 보이죠? 여기 화살표. 압력이 큰 게 있으면 이걸 쭉 이렇게 밀려다니거든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압력이 낮은 쪽으로. 그래서 저절로 구멍만 뚫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다면 그럼 얘네들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쉐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쉐일도 암석 안에 구멍들은 있는데 구멍들끼리 그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드릴링을 한 다음에요.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요. 그러면 구멍이 툭 터지면서 찌지직 금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거를 다시 또 넣어버려요. 그러면 다물고 싶어도 모래가 딱 끼면서 그놈들의 그 통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작은 통로들이. 그걸 쉐일 가스라고 그러고 쉐일 오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안 되니까 기름이 많아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압력으로 하고 터트린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린 다음에 모래 같은 걸 그 사이에 껴넣어서 아무리 다치려고 해도 다치지 않게 만들면 압력을 넣으면 이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앞으로 50년이면 석유는 끝날 것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3,000년, 뭐 4,000년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왜냐? 그 기술 때문에. 그 기술 자체. 옛날에는 그림의 떡. 지금은 아주 좋은. 아니 그때요. 2019년도에 예. 오셨을 때 네. 돌을 이렇게 깨도 음. 그 꼬글라 할 때 깊이 파 들어가고 안 깨진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게 이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거랑 비슷하고요. 네. 그때 그거는 네. 이 쉐일이건 뭐건 무조건 깨야 됩니다. 그거 왜냐면 암석이기 때문에 쉐일하고 아니냐에 따라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석유를 캘려면은 어마어마한 걸로 돌을 뚫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간격이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느냐 안 막혀 있느냐의 그 차이가 쉐일이냐 아니면 컨벤셔널이라고 해서 원래 기존의 유전이냐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쉐일들은 말씀드린 대로 구멍들은 다 있어요. 어떤 돌이든. 그 구멍들이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멋진 질문 하시고. 네. 석유가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유전이 있을 때도요. 저희가 100%를 뽑고 싶어도 또 못 뽑습니다. 한 30% 몇 퍼센트는 몇 퍼센트 남아요. 기술력이. 그러니까 이거죠. 일종의 뭐랄까 막 열심히 하셔도 밑에 남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일반 탱크들도. 그죠?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팔 수가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력이 발전된다면 그 남는 양을 점점점 0으로 가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쉐일 같이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좀 존재하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저것도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요. 돈이. 이거 많이 파야 돼. 구멍을. 왜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린다 하더라도 왕창 넓은 데를 할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기름들은 예를 들어 거제도만한 섬에 한 2개 정도만 뚫어가지고 빨대처럼 쭉 빨아들이면 되는데 쉐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200개, 300개씩을 드릴링을 해야 돼요. 왜냐? 다 폭발을 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죠? 기후변화를 제재해야 됩니다. 왜냐? 이 파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때우면은 CO2가 많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그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석유가 많다라고 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4, 50년간은 할지 모르지만 점점 그건 줄여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태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가든지 수소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보니까 바닷물을 가지고 네. 도시가스를 만들었습니다. 바닷물로. 네. 따라서 개를 예.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막 튀어나오잖아요. 잘 보시면 기술력은 한국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는 걸 물어보시면 순식간에 들어가 버려요. 해야 되는데 수천억이래. 그것도 나중에 얼마 나오는데 그랬더니 한 명의 집 하나의 전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미래를 바라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게 되는데 경제성이 그랬더니 40년 후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암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강연을 좀 준비하면서. 야, 이거 와. 지금 요즘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호르무스 해협의 문제. 그죠? 그냥 미국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니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고요. 호르무스가 여기예요. 거기에 한 21, 그러니까 2,100만 배럴 정도가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를. 근데 하루 전체 전 세계 생산량은요, 10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100만, 1000만, 1억 배럴. 그러니까 100 밀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1억 밀리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한 2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의 21% 정도가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는 거야. 그럼 이 암석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꾸로. 얘 문제나 그 전 세계 지도의 문제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석유가 나오더라도 전쟁 같은 것 때문에 하나가 막혀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금액이 확 올라가고 막 기름값이. 이해가 되시죠?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암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 세계 지도, 스케일의 차이지, 결국은 이 흐름이 돼야. 자, 목사님 이제 질문하실 때입니다. 고민을 아주 곰곰이 보시고 있습니다. 네. 왜 딸을 보시고 그래요? 주목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아이들의 권한. 네. 클라우드에서 자,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굉장히 두뇌로 강합니다. 유일하게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도 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난 이걸 꼭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아마 평생 남지 않을까. 왜냐? 질문하신 분들은 절대 안 까먹거든요. 집에 가시면. 근데 질문을 안 하면 일주일만 지나면 그 피터 얘기했었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자,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이거는 뭘까요? 꿀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뚜루룩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쭉 나오죠. 저게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와, 저게 석유를 만드는 방법이다. 뒤집으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아까 위에서 아래로, 자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죠? 오히려 뭔가 만들어져가지고 위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위에서 뭐가 막기만 한다면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잡아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둬놓을 수 있다고. 그죠? 왜냐, 이거 용기잖아. 유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뭔가 막고 있어야 돼. 만약에 저 그릇이 깨졌다 그러면 계속 꿀은 새겠죠. 근데 대신 거꾸로 보시라고 했어요. 왜냐? 기억나세요? 석유나 이런 거는 물하고 섞여 있다 그러면 석유는 분명히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천연가스는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갈 테니까. 왜냐? 가볍기 때문에. 다 밀도기 때문에. 따라서 이 꿀은 중력으로 떨어뜨리는 걸 얘기했지만 땅바닥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일어나고 있다.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저 꿀은 결국 엄청난 돈이다. 그죠? 그리고 따라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보세요. 덮개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뭔가 반드시 덮어줘야 돼.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뭐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게 덮개함이야. 아까 그게 뭐랑 똑같다고요? 바로 전에? 아까 그 유리 그릇. 유리 그릇하고 정확히 똑같은 거. 이게 지금 땅이니까 이거는. 땅 지하. 그죠? 근데 저게 뭘로 되는지 아십니까? 또 돌이지. 당연히 돌이야. 밑에 다 돌이야 이거 지금. 다 돌인데 이놈은 돌도 어떤 돌이냐면 소금으로 된 돌이 있어요. 염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금은 너무나 간격이 작아서 기름이나 가스 같은 게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막아버리는 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암염이라고 해서 솔트, 소금으로 된 놈들은 저걸 고스란히 하나도 안 도망가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저는 이걸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임신한 거로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여자가 임신한 거다. 왜냐? 위에서 이걸 찾아내려면 위에다가 뭐 하냐면 초음파로, 음파로 해가지고 저걸 찾아내거든요. 뚱뚱뚱 해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명히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잡혀 있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생기면 어떨까요? 올라가다가 다 사라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지. 그래서 여자의 배 모양하고 거의 똑같다. 여자가 이제 누워있는 모습이죠, 당연히. 병원에 갔을 때, 초음파 검사할 때.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잠깐 누구세요, 지금? 막 한숨을 쉬시는 분이 계셔서, 잠시. 누구였지? 여기 맞아요? 네,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한숨?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너무 경이로워서? 네. 열심히 네. 연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시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석유 이쪽은 오래된 그거잖아요. 엔지니어링인데 거의 달나라가는 그 수준의 기술력이 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끝이 없어요,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 보세요. 가스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보이세요? 가스는 여기에 다 몰리는 거야. 제일 무거우니까. 근데 여기 못 나간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무거운 놈들은, 원유는 요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근원암이라고 그랬는데 source rock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ource rock. 이놈들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다 올라간 거죠, 위로. 아까 기억나시죠? 조그만 간극을 따라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점점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야, 이거 호수 아니냐, 이거? 호수가 절대 아니라고 했죠. 이거 다 여기가 뭐라고, 이것도? 전부 다 저것도 돌이에요. 다 돌인데 그림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저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안에 무슨 호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실패한 강이에요. 그래서 저기 안에서 나왔던 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뭐죠, 아파트나 이런 벽에다 쓰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파는 거예요. 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 됐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릴을 여기까지 하면 크루드가 나올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뚫으면은 가스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 뚫으면 물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옛날에 크루드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을 계속 일로 넣었어요, 일부러. 그러면 압력을 점점 밀어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크루드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해가 되시죠? 가스하고 워터를 위에서 오히려 넣어주는 거야. 그때는 천연가스가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눌러서 샌드위치처럼 해가지고 원유가 더 튀어나오더라고요. 왜냐? 20-30%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남는 거를 최대한 뽑아내려고. 자, 있어요, 이제 목사님?
질문이 아직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네. 가스를 이제 안 넣으면은 뭐를 넣어서 압력을 물 말고는 어. 가스 대신 뭐를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넣거나 그랬을 때는 점점 나오는 양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20년 정도를 이제 개발하거든요. 한번 뚫으면. 근데 20년이 어떻게 되냐? 산이 이런 식이에요.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생산량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의 없다가 이제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하루에 막 20만 배럴씩. 그 다음에 매년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데 가스나 물을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 생산량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넣어주기 시작한 거죠. 질문 생겼습니다. 네. 그럼 중동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물을 넣는다 말이죠. 자, 제가 물을 넣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먹는 물을 넣냐? 그렇지 않겠죠. 저기 있는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이 크루드도 물이 있어요, 이 안에 같이.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걸 막 바꿔서 다시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죠. 그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 안에는 여기 가스라고 했지만 가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스와 크루드와 워터가 다 있지만 많은 게 가스라는 거예요. 주로 있는 게 가스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그거를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다시 인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서 끌고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유전이 밑에서 저 프로를 다 떼고 난 다음에 네. 물을 아무리 넣었다 하더라도 원래 지방이 약해질 텐데 그렇죠. 사고가 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환경학자들이 컨선이 있었어요. 근데 물과 가스들이 들어가면 압력 평형을 유지하면서 저게 꺼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가스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약한 거 같습니까? 압력이 굉장히 고압이죠.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넣어서 결국은 저 밑에가 구성 능력이 바뀌는 거지 압력이나 이런 것이 바꿔서 나중에는 거의 폭삭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잘못된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동부나 이런 데 대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했어요. 쉐일 가스 너무 하다 나면 집안이 꺼지고 이러지 않냐. 그러면 이제 석유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명을 하죠. 자, 봐라. 계속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압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야. 계속 디베이트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깨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150년 동안 할 때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없으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더 재밌어요. 막 안에 들어가시면 이 파는 중간에 또 지하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하수랑 그럼 연결되면 오염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엄청난 과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저거를 안 보이는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드릴링은 결국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초음파로 해서요. 음파로 해가지고 여기 있을 것 같아. 왜냐 이렇게 뒤집어져서 생긴 게 10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성공을 못합니다. 하나 정도밖에. 근데 하나를 뚫는 게 얼마냐? 지금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아시죠? 제가 사는 휴스턴 바로 옆에 있는 큰 그 바다 있잖아요. 걸프 오브 멕시코. 그럼 바다에 가서 저런 걸 이제 뚫거든요. 하나를 뚫으면은 1,500억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10개를 뚫어야 하나, 2개 성공할까 말까요.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동해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있죠. 기억나시죠?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실패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10개 중에 9개는 거의 실패하기 때문에. 근데 성공이 된다? 이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질문 되셨죠? 아까 답변은? 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가면 사람들이 이런 걸 막 쫓아다니죠. 지질학자들이. 그래서 저런 데는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한번 뚫어봐야 된다. 뚫어봤더니 9개 실패하고. 근데도 하나 성공해서 저희 회사는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세계 최강의 회사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과 석유랑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실패를 계속 하지만 그 실패 때문에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 분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거. 바다로 간 거예요, 이제. 땅에서는 막 거의 다 했어요, 요즘 많이. 그래서 바다로 가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바다면이죠? 그 밑에 물 쫙 들어가면 해저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그럼 거기까지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부터 쭉 또 파고 들어가요. 이건 다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건 또. 그러니까 여기를 판 거죠, 사실, 드릴링은. 이게 다 석유하고 가스니까. 따라서 이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면 해저로 가는, 내려가는 긴 거는 엄청난 여정이다. 계산하는 것부터 실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빨리 해야 7, 8년, 10년 정도 돼야 이게 구성이 되면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루에 이런 배들이 이 하루에 나오는 이 배들이 석유 생산량이 어느 정도냐면 20에서 25만 배럴이에요. 그럼 25만 배럴을 잘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럴당 한 10불 정도 마진이 생기거든요. 요즘. 그러면 250만이 돼요. 250만 불. 그러면 250만 불이라는 얘기는 35억 정도가 하루에 순수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에서. 하루에 35억씩. 그러면은 5억짜리 아파트가 한 7채.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7채씩이 쭉쭉 그것도 그냥 뭐랄까요? 프로핏으로. 이익으로, 순이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바다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한국은 하나도 안 나온다, 지금. 저걸 계속 사야 된다. 그리고 아까 기억나실 거예요. 250만 배럴을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이런 배가 10일 정도 생산하는 양을 하루에 사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25만 배럴을 생산하기 때문에 한 저게 10일 정도 생산하는 양을 하루에 매번 사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빨리 넘어갈래요. 좀 보시면은, 야, 이게 그래서 바다에서 석유를 캔다는 건 이 장민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비슷하다. 너무 복잡하다. 내가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맘모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한 명이 막 이렇게 답을 내기가 힘든 거예요. 막 여러 명이 질문하고 답하고 해야 간신히 되는. 그 다음에 바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전면에. 위에서 보면 배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지금 바다예요. 위에가. 밑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파이프라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배 안에 이렇게 돼서 석유가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정지하고 그러는 거죠. 해저면에. 그러니까 해저면은 여기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배가 이제 뭐예요?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갑자기 뭐 뚝뚝뚝뚝 끊어져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면 큰일 나죠. 따라서 여기를 동여매는 이런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스테이션 키핑이라고 그래요. 스테이션은 무슨 뜻이죠? 뭐 역 같은 거 있잖아요. 부산역 할 때 그 스테이션인데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장소. 그리고 키핑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 장소에 계속 좀 유지를 해라. 그래서 스테이션 키핑이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이 플랫폼이 여기에 있는 유정, 밑으로 가면 이제 기름이 있겠죠? 아무리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얘가 멀리 가지 않도록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스페이스, 그 플랫폼과 유정이 스페이스를 가깝게 유지하도록.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위치를 유지하는 기술.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요? 이런 게 다?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큰 배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공사하러 실제 바다에 갔었죠. 바다에 갔더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키인데 이게 스케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저예요. 이것도. 제 키에 비해서 훨씬 큰 거를 거기다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배가 왔을 때 그걸 묶어야 돼요. 거기다. 그러면 태풍이 치더라도 그 플랫폼이 떨어져 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키를 보셨을 때 저의 키에 한 8배 정도가 되는 여기가 15m 정도 되는 게 저게 배도 아닙니다. 아직. 배는 훨씬 더 크겠죠. 저건 배랑 연결되는 뭐라 그랬어요? 스테이션 키핑 그리고 목적은 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저희 수심 몇 미터까지 요거는 수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 플랫폼이 오면 거기다 딱 연결을 그냥 하는 거죠. 배랑 붙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다에다 설치했을 때 요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여기를 갔다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있는 거죠. 멀리서 찍은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요게 뭐예요? 앵커.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저게 다 설치를 땅바닥에 하면은 결국은 앵커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게 한 뭐 제 생각에 뭐 한 40대 1, 50대 1 되겠죠. 비율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요런 거를 한 또 100년, 200년 동안 한 회사들이 있어요. 유럽에. 요것만 디자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 조그만 배에서 이게 지금 가판이에요. 이거는. 가판에서 이제 3명이 제가 여기 있고 찍었는데 천천히 내려주겠죠. 그죠? 배에서. 뭐 사람 손으로 하겠습니까? No.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그죠? 무게가 보통 한 10톤 정도 됩니다. 이 앵커만. 그러니까 차에 한 10대 정도 되는 무게. 하나가 한 1톤 되니까 차가. 그럼 내려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알아서 눕겠죠.
그죠? 딱 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방향을 일로 안 가요. 반드시 180도 반대로 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멀리 이렇게 놔야 돼, 땅바닥에. 놓은 다음에 이 배가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쫙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바닥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날리는 연과 완전 반대야. 연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건 또 땅으로 그냥 박혀버립니다. 그게 특징이기 때문에. 왜냐? 이 닷은 퍼머넌트한 닷입니다. 저 플랫폼이 완전히 상용이 끝날 때까지 뽑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뭐, 야, 배 간다, 다시 올려. 이런 닷이 아니라는 거예요. permanent anchor. 자, 잘 구경해. 뒤로 넘기면 돼, 계속. 네,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 결국은 이 회사들은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저 아까 플랫폼에다가 9개 정도씩을 설치를 해야 돼요. 3개, 3개, 3개. 그러면 저 배가 어떻게 돼요? 태풍이 와도 거기서 그 근처에서만 도는 겁니다. 왜냐? 워낙 땅속에 강력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저게 영어로? 그렇지. 앵커. 앵커예요. 그리고 여기 체인들이 있죠? 그 체인이 제가 보여드린 체인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저였어. 한 20년 전쯤에. 그리고 이게 20년 전쯤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체인이 있고, 그리고 이 체인들을 만드는 공장에도 제가 가봤고, 그 다음에 그 체인이 이런 정도 수준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체인하고 닷하고 다 금액을 했더니 1,500억 원이야. 네, 1,500억 원. 그 스테이션 키핑 하는 그것만. 저 체인이고 보통 비싸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 체인 하나 드는 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손이고 그 체인 두께가 저 정도니까 여러분들 목하고 거의 같아요. 따라서 그 하나도 보통 한 100 몇 킬로?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들기도 어려워요. 다 질질 끌고 막 이거 하고 이래야 돼. 따라서 그러면 저런 막 수백억 이런 거를 왜 쓰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럴당 10불씩이라는 그런 엄청난 마진이 나오기 때문에. 왜? 에너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사고도 나죠. 이 사고를 보세요. 이제 설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막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여기 나왔다 갔다 하고. 이게 보이세요? 닷은 여기 내려왔어. 닷은 일로 내려왔고. 끊어졌어. 와. 이거 지금 보셨어요? 그러니까 끊긴 거야. 어딘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그 저런 어마어마한 체인이 지금 끊겨가지고 막 거의 고무줄처럼 날아온 거냐. 왜냐? 한성 에너지야. 기억나실 거예요? 잘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천천히 나와요. 야, 이거 뭔 일이야? 막 여기 나오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 다 죽을 뻔한 겁니다. 여기 있었다면 전부 다 그냥 완전 반 날아가는 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막 고개를 저리저리 흔들면서 막 이제 여럿이 나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도 나와요. 머리 막 잡고. 그치, 막 쥐어 뜯으면서. 네. 그거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여기를 이렇게 왜 움직이느냐. 이 배가 움직여서 저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멀리 있는 배인데 너무 머니까 이 배가 움직여서 저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다 바다예요, 사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말한 대로 천천히 내리고 있다가 끊어지면서. 그래서 안전은 뭐냐면 저거를 내릴 때는 갑판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룰이 있어요, 또. 안 그러면 순식간에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배럴인데 이게 하나의 배럴. 90cm라고 그랬어요. 90cm. 그리고 이 배럴을 보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럴당 한 159리터가 되는데 거기서 보시면 자동차에 쓰이는 게 43%. 그죠? 그 다음에 디젤에 들어가는 거 23%, 그리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거 한 9%. 즉, 한 배럴에서 나오는 많은 프로덕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저 석유, 원유를 끄집어내서, 근데 저게 한국 같은 나라에 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냥 원유를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반드시 뜨거운 열을 가해서 정유를 해야 가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에서 하니까 많이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다에다 놓고 한 20년 동안 석유를 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FPSO라고 부르는데 읽어보시면 뜻이 아주 단순해요. 떠다니는 놈이고 석유 생산을 하는 놈이고 프로덕션. 그 다음에 여기다 저장을 또 잠깐 해야 돼요. 저장하고 오프로딩이라는 뜻은 뭐냐면 탱커 같은 게 오면 물론 이제 저장한 석유를 옮겨서 다시 육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네 가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자만 따가지고 FPSO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엑손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25만 배럴씩 이렇게 생산이 된다고. 저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하루에 25억에서 뭐 한 30억 정도를 순수익으로 버는 거예요. 저 하나에서.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무어링 이런 게 1,500억 원 이런 거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한번 시작되면 20년 동안 저거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FS가 설치됐어요. 그 과연 끝났다는 얘기, 온전하다는 뜻은 뭔가? 온전하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거제도나 세계 조선소에서 아마 FS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걸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저걸 유정 있는 데까지 가서 그 유정하고 저거하고의 스페이스 그거를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그래요? 거기서 떨어지면 뭐 석유가 어떻게 나와요? 그죠? 아까 무어링, 이 앵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보시면은 앵커가 설치돼야 그 다음에 완전하게 끝났다는 뜻입니다. made whole, 온전하게 된 거예요. 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와,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이제 1시간 동안 한 겁니다. 혹시 질문? 예. 해양 플랜트 산업은 네. 굉장히 어려워서 네. 굉장히 세계에서 몇 나라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선두주자 국가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네. 위상 차이가 뭐냐?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한국도 지금 맨 앞에 주어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해양 플랜트. 그죠? 해양 플랜트라고 했잖아요. 한국이 다 잘하는데요. 아까 초반에도 제가 안타까움을 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다 잘하는데 설계가 약해요. 그러니까 원유가 있으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왜냐 원유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원유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는 원유랑 저기서 나는 원유랑 전혀 달라요. 점도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의 양도 다르고 따라서 계속 질문하면서 디자인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국이 많이 약해요. 그러나 누가 디자인을 해주면 만드는 건 전 세계 최고예요. 대답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도 설계하는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만 특히 맨 앞에 있는 거 그거를 아직 잘 못한다. 그리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별로 잘 믿어주질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삼성이 컨소시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러는데 설계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초반에 나오는 기본 설계라 그래요. 아주 초반에 하는 거, 유전하고 관련된 거 그런 거는 거의 못 하는 거고 뒷부분에 있는 뭐 생산 설계 이런 건 또 합니다. 만들 때 하는 거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짧게 얘기하면 아주 초창기에 하는 즉 여러분과 저가 대화하는 것처럼 막 자기가 이해가 되던 안 되던 질문을 막 던지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왜냐 다 다른데. 그러니까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예. 아주 좋은 얘기 잘하셨어요. 한국의 그런 얘기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길어져서 약간 좀 힘드시겠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 감사.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야, 우리 감사해야 돼. 뭐죠? 제가 한글을 너무 좋아하지만 의미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띵? 왜냐? 감자가 무슨 자지? 사자가 무슨 자지? 이해가 되세요? 아까 똑같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뭔 얘기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정의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감자는 느끼다, 마음심, 이래서 울릴 함자와 마음심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울린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뜻이에요. 감동하다, 그 감자니까. 마음이 울린다. 근데 사자는 재밌어요. 빚진 마음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말씀 원변이 왼쪽에 있고요. 요 말씀 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놈은 쏘다 할 때 사자예요. 쏘다 할 때 사자. 활 같은 거 이렇게 쏠 때. 즉 마음이 이렇게 울려서 내가 말로 내 뭔가를 쏟아내는 거를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야 고마워라고 하지 않으면 그거 감사한 거 아니야. 내가 마음이 감동해서 진짜 고마워. 감동이 아직 안 됐어요. 고맙다고 그랬죠? 왜냐 아까 잘 얘기해줘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으니까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 감사하다는 거니까 내가 마음이 울려서 쏟아놓을 때, 그죠? 그럼 잘 보시면 밑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잘못을 털어놓으면은 사죄, 그 사자가 쏟아놓는다는 뜻이라 했죠. 죄를 쏟아놨다.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털어놓고
갚으면 사례하다라는 말도 있죠. 사례. 근데 그 사자. 그 다음에 감사라는 말로 갈 수 있고. 자, 그럼 감사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이 확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쎄쎄. 그때 뭐라 그러죠? 이걸 2번 써요. 쏟아놓는다, 쏟아놓는다. 쎄쎄. 그런데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 이제 보세요. 사람의 에너지를 이제 보시죠. 천천히. 여태까지는 매번 계속 화석 에너지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의 에너지를 보시죠. 먹은 다음에요. 2가지 에너지로 나눠요. 먹은 건 다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방금 오늘 저녁에도 저는 커피도 마시고 뭐 포도도 먹고, 그죠? 멸치도 먹고 막 먹으면 들어가가지고 이 운동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로 가서 뇌로 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뇌는 이 전체 몸무게의 몇 %일까요? 대충 찍어보세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뇌 안에 있는 골 있죠, 골. 뇌만 있는 거예요? 뇌는 전체 무게의 몇 %일까요? 어? 60. 뭐? 60. 지금 60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왜냐하면 이게 서 있기도 힘들어. 거의 뒤집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저는 지금 뼈는 뺀 거예요. 이 두개골은 빼고 저 뇌만. 다시 아마 뼈를 합치신 것 같아요. 그래도 60은 이상해. 자, 다시. 제가 바로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렇지. 뇌만 하신다. 뇌가 왜냐하면 두부랑 비슷하잖아요. 왜 그래요? 두부 아니에요? 두부 비슷하잖아. 네, 말씀하세요. 1.3에서 1.4kg. 와, 좀 뭐 찾으셨죠? 제가 근데 퍼센티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 2%. 아주 정답이에요. 2%.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먹은 음식에 20% 에너지를 뇌가 써요. 아, 이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5분의 1을 여기서 다 쓰고. 어쩐지 제가 많이 먹고 그런데도 별로 살은 안 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캘로리를. 아, 많이 쪘어요? 아, 와이프가 도움이 안 돼요. 더 많이 생각하면 이제 살이 좀 빠지겠죠. 와, 근데 부딪히는 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무슨 소리요? 부딪히는 소리. 어떤 부딪히는 소리? 그게 깨지는 소리 같은. 그러니까 머리요? 아, 머릿속에서 그건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 떨어질 때? 네. 아, 떨어질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두개골. 네. 이 뼈가 이런 거는 무거우니까. 아. 아까 골무게는 1.4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얼굴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얼굴이라 그러면 이거 상당히 무거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떨어지죠. 그렇죠?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아,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안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잠깐 들리시라고 제가. 저 농담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이제. 성경과 에너지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흠정력으로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일과 활동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work이나 working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에네르게이아예요. 예,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또 한번 해보세요. 성경 속에 나병 환자 10명 중에 기적만 챙겨간 9명과 예수님께 그 9명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세요. 아까 막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 꽤 있네요. 보니까 첫 번째는 너무 바빠서,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쭉 보세요.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서,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치유된 거라고 생각해서. 예, 이게 지금 재밌습니다. 그죠? 결과들이. 신기하죠? 네. 아주 좀 굉장히 이제 속도가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벌써. 네, 지금 벌써 한 20몇 명, 30명이 다 되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을 이제 이어갈게요. 여기 답변들을 잘 보시면 신기하게도 바쁜 거 외에는 공통된 게 있습니다. 우연히 치료돼서
당연히 돼서 자연스럽게 돼서 다 연자가 들어가요. 그죠? 당연. 아, 자연이 난 거야. 아니야, 우연히 난 거야. 그러니까 9명은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했냐면 야, 너 제사장한테 가봐 그랬더니 쭉 갔어요 그냥. 그다음 한 명은 가다 보니까 몸이 막 나. 가다가 몸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난 게 아니라. 그래서 멀찍이 맨 처음에는 왜냐? 나병 환자니까 워낙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뭐라 했어요? far from. 근데 유일하게 한 명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습니다. 뭘 했다고? 스페이스를 짧게 했다. 마치 유전 플랫폼이 유정에 가까운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치유하는 기적이 나타났죠. 그죠? 그럼 9명은 사실 10명은 다 기적은 맛본 겁니다. 치유는 맛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치유를 맛보고 있는데 한 명만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 made whole. 자, 여기 있는 분들과 제 삶을 저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십 년 전에 울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치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거다. 자연이 된 거다. 우연이 된 거다 라면서 산 것은 아닌지. 90%의 사람. 그리고 단지 10%만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야, 이거는 나를 치유해 준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치유자가 누군지를 기억했습니다.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다이아몬드를 받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거기에 와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까먹습니다. 누가 그걸 줬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삶. 자, 가다가 됐죠. 가다가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딱 하나의 행동이 있었죠. 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일단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자기의 얼굴을 댑니다. 제 와이프는 제 발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지저분하니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그분의 시커먼 발에다가 대면서 감사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노라. 그러면 믿음은 제가 받은 기적과 치유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내 20%의 고래 에너지와 내 80%의 육체 에너지를 써서 돌아서 예수님께 가서 또 에너지를 써서 그분의 발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천천히 치유가 공동체로 들어가는 이거는 누구나 제가 볼 때 경험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두 번째,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과연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왜냐?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죄사함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전 치유와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에너지를 반드시 써서 내 머리로 저분이야. 난 돌아가야 돼. 9명은 계속 갑니다. 바빠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노라. 보시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건 아닌가. 스페이스. 기억나시죠? 유정에서 플랫폼이 석유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듯이. 두 번째 뭐라고요? 펄머넌 앵커를 반드시 찍어놔야 된다. 앵커. 제가 직접 보여드렸어요. 앵커. 성경을 보시면 소망에 다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오브 소울. 왜냐? 폭풍이 오더라도 유일하게 우리를 잡아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앵커.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갔더니 made whole. 자, 제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스페이스를 유지할 것인지
반드시 내가 내 에너지를 써서 어제 내 남편 정말 기분 나빴어. 근데 그걸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수련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in everything.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번역을 전 싫어합니다. 모든 것. 왜냐? 사람도 포함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도 포함되고, 내 자녀도 포함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포함되고. In everything, give thanks. 왜? For this is the will of God. 그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제가 제안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for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위한 하나님의 will,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게 뭐라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치유를 넘어 온전으로 가는 무대. 간단합니다. 스페이스, 예수님과 내가 하겠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앵커, 스피리추얼 앵커를 내리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메이드 홀. 메이드 홀. 그러면 이게 셈이 되죠? 이 셈을 잘 기억하시고 밑에서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혼의 닭과 같이 확실히 히브리서 말씀.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있다. 왜냐, 이건 감정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로 반드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신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명령이 나쁜 명령이 아니라 제 삶 온전히 다 온전하게 되는, 즉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치유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나 온전한 그 기적의 기록으로 돌아가 한 사람만 경험했습니다. 밑에도 읽어보세요.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온전함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시고 그분께 소망에 나서실 때 우리는 치유를 넘어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의 에너지를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러면은 감이 좀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세요. Look back. 과거를 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야, 그때 이랬으면. 그때 최악이었어. 근데 look back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look forward. 미래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그럼 맨 밑에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여기가 망치예요. 망치는 뜻이 뭐냐면 멀리 바라보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바라볼 망자, 치자는 언덕. 잘 오셨어요. 여기 멀리 바라보는 이 등대 여러분의 교회처럼 꼭 쌤을 기억하셔서 왜 나는 9사람이 되면 안 되는지, 치유에서 멈춘 사람이 아니라 왜 온전한 사람으로 가야만 되는지, 그 방법은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방법밖에 없다. 고맙습니다.